자, 이제 드디어 시 유성. 지난 시간에 EBS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시를 읽을 땐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빗대어 말하기에서 원관념이 있었던 것처럼 시도 원래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원래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성이란 시가 있는데 오세영 씨가 쓴 시였습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 어렵지 않아요. 자유시, 자유롭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자유롭나요? 예, 형식이 자유로운 거예요. 형식, 다른 말로 글자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글자수가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있나요? 예, 자유시의 반대말은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다. 글자수가 정해져 있다. 그런 시는 정형시고,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운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나름대로 만든 운율이 있으면 자유시라고 그래요. 서정시는 서정, 정서 같은 말이죠. 마음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정시입니다. 서정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정시 아닌 시 있습니다. 서사시라 그래요. 옛날 얘기들은 다 서사시였어요. 자, 성격은 비유적, 감각적. 비유적이라는 건 앞에서 엄청나게 오래 얘기했었는데 빗대어 말하는 게 많아서 비유적이고, 감각적은 감각으로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운율은 내재율. 어렵지 않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재율은 한자로 안내자예요. 있을 제자, 운율, 율, 속에 있는 운율. 다시 말해서 글자수가 한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읽어보면 적당한 리듬감이 있네, 이런 게 내재율입니다. 소재는 무엇을 가지고 썼느냐인데 밤하늘의 별과 유성을 보며 썼죠. 주제는 그래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 특징은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시각적, 청각적, 심상. 심상이란 그냥 감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시각과 청각이란 감각을 활용했다. 자, 시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EBS에서 보셨을 건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자, 배경을 바꿀게요. 짜잔. 자, 이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자, 고민해서 이런 시가 나온 거죠. 자, 유성,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이 부산하게 바자닌다, 돌아다닌다.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먼 속에서 가슴풀에 빈 우레소리 들리나니 빗나간 야궁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자, 일단 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밤하늘이 어떻나 보니까 일단 밤하늘이 차분하기만 한 게 아니네요. 별들이 등장해요. 별들이 부산하게, 산만하게, 중일, 우리 산만한 중일을 많은데 산만하게 다자닌다, 돌아다닌다. 운동회 여러분 다 겪어봤죠?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린 함성, 먼 속에서 아슴불의 빈 우레소리 들린다. 지금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빛나간 야궁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이 시를 보고 선생님 야구공은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딴 소리 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그렇게 사실이라고 접근하면 시 이해 못합니다. 자, 마라니가 바라본 밤하늘은 어떤 밤하늘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반짝거리는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의 모습. 우리 보통 조용하고 차분한 밤하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에서는 운동회처럼 부산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귀엽죠? 자, 두 번째,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시구를 떠올려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 자, 이거는 각자 다르니까 정답을 교과서 옮겨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각자 써보시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먼 곳에서 아슴풀의 빈 우레소리 우르릉 쾅쾅 들리더니 라는 식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면 유성이 실제로 떨어질 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천둥 소리가 갑자기 들린 것처럼 표현해서 생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빗나간 야구공이 있지만 실제 야구공은 아니죠. 유리창을 깨지도 않았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르지도 않았고. 유성 여러분 못 보셨을 텐데 선생님이 유성 동영상을 찾았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성이, 자, 보세요. 자, 밤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유성 보면 이렇게 하늘을 가득 채우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별똥별이라고 소원도 빌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성은 소리는 안 들려요. 자,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자, 뜻하는 대상이 야구공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야구공이 아니라 유성이죠. 유성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멀리서 귀여운 별들이 야구하다가 날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유성을 말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고민을 해요. 유성이 쭉 떨어지는 모습이 무엇을 가지고 표현해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유성 실제로 온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나 아래로 쭉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야구공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뚝 떨어진 야구공과 유성. 그래서 유성을 뜻하기 위해서 야구공을 넣었죠. 글자가 작을까봐 선생님이 좀 키웠어요. 자, 뜻한 대상 유성. 빗나간 야구공과 유성은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 뚝 떨어진다. 비슷하니까 이 비슷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유로 말했다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유성은 야구공처럼 떨어진다. 그렇지만
은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유성은 야구공이다. 또는 아예 원관념이 우리 유성 얘기하고 있다는 건 제목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거 빼버리고 빗나간 야구공 하나 뚝 떨어지네. 선생님 원관념 어디 있어요? 눈치껏 알잖아요. 맨 위에 제목에 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관념을 가지고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은유법이에요. 왜냐하면 빗대어 말했다라는 표시가 없어요. 마치, 처럼 이런 게 없죠. 자, 이제 바꾸어 써보기. 의미만 전달하면 어떠냐라는 건데, 자,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오늘따라 반짝거리며 떠있다. 이게 실제 의미죠. 의미는 똑같아요. 밤하늘이 운동장일 리는 없고, 운동장이라고 믿으면은 큰일 나죠. 운동장은 단단한 곳인데 밤하늘이 그렇게 단단하면 비행기 다 큰일 나요. 별들이 돌아다니면 지구 멸망해요. 자, 이건 현실이 아니라 빗대어 말한 거니까. 자,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오늘따라 더욱 반짝거리며 떠있다라고 의미만 전달되면 되느냐? 재미가 없죠. 시는 좀 더 멋있게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경험을 주는데 이건 별로 생기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생기있게 느끼는 별들의 운동장, 별들이 부산하게 돌아다닌다. 자, 글자 수를 키워드릴게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데 그걸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사실은 똑같다. 하지만 왼쪽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익히 체험한 운동장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노시죠? 그 다음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별들도 있고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거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오른쪽 그냥 뻔한 표현이죠. 오른쪽에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반짝거리며 떠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줘서 생기가 넘치고,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 전달.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왼쪽이 오른쪽보다 생기가 느껴진다. 자, 이 시에는 비유가 쓰였습니다. 은유법, 의인법 다 쓰였어요.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뻔한 표현 쓰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의 경험에서 운동장이라든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또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장난치고 운동장에서 떠들고 야구하는 친구들처럼, 내 친구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는 귀여운 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쓰시면 되고요. 밤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쓴 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나와요.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실제 운동장이 아니지만 운동장처럼 느꼈어요.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다닌다. 캐릭터가 나옵니다. 별들이라는. 자, 실제로 별들은 의지가 없죠. 태양하고 똑같이 빛을 내는 행성. 자, 그런데 부산하게, 산만하게 바다닌다. 돌아다닌다.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실제로 별들이 운동회를 벌였을 리는 없지만 별들이 반짝반짝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운동회의 즐거운 모습 같다라는 거고요. 먼 속에서 아슴풀의 빈 우레소리 들리더니.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입니다. 빈 우레소리.
우리가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는데 비가 안 오는데 멀리서 천둥 소리 들릴 때 있어요. 그럴 때 빈 우레소리라고 그러죠. 먼 곳에서 빈 우레소리 우르릉 쾅쾅 들리더니 빗나간 야구공처럼 유성이 쭈루루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비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실제로는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밤하늘이죠. 그런데 밤하늘의 모습,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 모든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운동장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말하고 싶은 밤하늘이 원관념, 갖다 쓴 빗대어 말하는 운동장이 보조관념. 밤하늘은 운동장처럼 시끄럽다가 아니고 밤하늘은 별들 운동장 갖다 붙여버렸죠. 그래서 은유법입니다. 자,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의인법. 실제로 별들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다닐 리는 없고 부산하게 친구들처럼 돌아다닐 수는 없고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죠.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실제로 별들이 운동회를 벌일 수가 없고 사람이 운동회를 벌이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밤하늘에,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느끼게 해준 거죠. 아득히 들리는 함성. 실제로 들리지 않지만 귀에 들리듯이 표현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아슴풀의 빈 우레소리 들리더니. 자, 먼 곳에서 아슴풀의 빈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우르릉 쾅쾅 청각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운동회도 의인법. 운동회를 별들이 벌일 순 없으니까 운동회를 벌였다라는 거 의인법. 자, 빗나간 야구공 하나. 은유법.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유성. 그런데 야구공에 빗대어 표현했으니까 은유법. 그래서 이 시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먼 곳에 있는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되게 귀여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하고 귀엽게 노는 걸 보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 중에 이제 유리창을 깨고 내려오듯이 유성이 느껴졌다라는 얘기죠. 자, 첫 시간에 설명했던 거와 같은 거예요. 자유시. 운율이 자유롭다. 운율을 시인이 직접 만들었다. 서정시. 감정에 대한 시다. 사건에 대한 시는 서사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감정에 대한 시. 운율은 내재율.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읽어보면 적당히 느껴진다. 내재율. 주제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떠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서로 장난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시각, 눈으로 보는 거죠. 청각, 귀로 듣는 거죠. 이런 심상, 이런 감각을 활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로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봄은 고양이로다 학습 활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시예요. 고양이도 귀엽고 봄도 귀엽고.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